제2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제1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2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등이라는 내용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가 되어 있습니다. 7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위원회가 과거에는 심의 의결기관이었죠. 심의 의결기관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행정기관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약간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법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그렇게 여기 조항을 살펴볼 일은 별로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CPPG라든지 개인정보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7조에 관련된 부분들도 알아두셔야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소속. 그리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약간 좀 백그라운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출발점은 뭐 과거에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가시화됐던 것은 바로 유럽연합의 그 GDPR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R이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협상 대상국이란 건 뭐냐면 EU와 대한민국, 한국이 있는데 GDPR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럽의 28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 GDPR의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이나 뭐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프랑스를 만약에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 프랑스 현지 법인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럽 프랑스 국민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이버도 이 GDPR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기업들도 이 GDPR에 대해서 모두 숙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 일부 기업이 그 GDPR에 대응하기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법이 또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부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GDPR과 우리나라의 개법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 이쪽을 규범을 따른다라고 형평성 있게 만들면 우선 협상 대상국에 통과가 됐을 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게 되면 여기 GDPR의 여러 가지 법률을 준수한 것으로 가름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아까 여기 있는 그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GDPR에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했을 때 일본은 통과가 됐거든요. 일본은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개인정보 관련된 독립된 기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방통위 형태로도 했는데 통과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지만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만 있었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에 뭐 여러가지 4차 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런 GDPR 시행과 맞물려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어떤 시기적인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데이터 3법 통과되는 부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가명처리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 도입으로 어떤 획기적인 보호 관점에서 약간 규제 측면이 강했죠. 근데 이제 활용으로 약간 좀 완화되는 형태가 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네, 이렇게 그 컨트롤 타워가 GDPR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 있었던 개인정보 관련했던 사업들, 뭐 기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처에서 했었던 뭐 방통위에서 했던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위원회로 모여지려면 관련 부서에서 업무했었던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재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잘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처로 발령이 나거나 이렇게 되려면 관련 법령 근거도 좀 여러 가지 정비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도 많이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3법이 만들어진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어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격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신용정보법에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따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신용정보에 관련해서 따로 또 조금 이렇게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법률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존에 있었던 법률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 사항에서 1호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이 다 다시 재구성되고 삭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항까지 이렇게 삭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법률이 제 7조 2의 2에서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관련 그 기관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서 7조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 2명을 포함한 7명이니까 9명이니까 7명 플러스 2명 이렇게 해서
구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이런 법률에 이상, 이하, 미만, 포함, 뭐 제외, 그 다음에 숫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암기. 예, 이거는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이해를 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2명하고 그 다음에 그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위원회니까 토탈 9명인데 거기 상임위원 2명 포함해서 2명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명 포함해서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이항입니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예,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하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하고요. 그 외에 위원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또 2명은 여기 위원장의 제청으로 그다음에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 좀 복잡하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제청하는 거는 국무총리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뭐 대통령 소속 정당의 뭐 교섭단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서 꼭 좀 이건 숙지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관련 법률 규정이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각 호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 이상의 공무원, 여기도 보면 이상 있죠. 상급 이상. 그래서 법률은 항상 뭐 이상, 이하, 미만, 포함, 제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단체 포함해서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었던 이들. 기관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었던 사람.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었던 사람. 그 다음에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씁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7조 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10조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아직 제가 이게 뭐죠? 태블릿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사용법이 좀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적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조의 3입니다. 이제 7조의 3 이제 위원장이 중요하겠죠. 위원장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네, 관련 근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3항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 예, 위원장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니까 누구한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한테. 요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총리한테. 그 다음에 7조의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임 가능. 그리고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토탈 6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위원이 고리됐을 때는 위원이 이제 잘못돼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고리됐을 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 됐는데 2년 반 정도 하다가 만약에 고리가 되면 새로 온 사람은 나머지 반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위촉됐을 때부터 다시 임명되거나 위촉됐을 때부터 새로 3년까지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조의 5 위원회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여기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분 보장을 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신분 보장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할 수 없었을 때 7조 7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럴 때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다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제7조의 6 겸직 금지입니다. 위원은 채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첫 번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두 번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영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뭐 그냥 일상적인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결격 사유에 대해서 각 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은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 정당법에 따른 제22조에 따른 당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은 한번 쭉 읽어봐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쭉 읽어보고요.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라서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회계 파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서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이 되고, 뭐 관련된 형법이라든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직무에 관해서 형법 뭐 355조 또는 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입니다. 이런 거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를 받았을 때 보통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이럴 때 금고 이상 뭐 이런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혹시나 시험 준비하실 때 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조의 8 개인정보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그 개인정보 뭐 이제 보통 보면 뭐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정보 15조에 보면 15조 수집 이용에 보시면 이용에 보시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법령이나 법률에 의해 뭐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업무 처리를 할 때,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그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뭐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뒤쪽에 가면 나올 텐데요. 그때 한번 보면 이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정부조직법에 보면 이 관련 그 해당 부처별로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그 중에 개인정보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이렇게 뭐뭐뭐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해 놓은 거죠. 자, 첫 번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 법령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요. 정부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이게 과거에는 심의 의결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그냥 심의 의결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됐고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고충 처리, 권리 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도 여기 소관 업무에 포함이 됐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와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정책, 제도, 실태 등 조사,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다 소관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에 관련된 기술 개발, 지급,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다 소관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보고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관 업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상에서 나와 있는 그 해당 기관의 고유의 어떤 정체성, 어떤 업무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이 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 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항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조의 9 보호위원회 이제 심의 의결 요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했었던 보호위원회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보호위원회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심의 의결된 사항들도 이렇게 법률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침해 요인에 관련돼 있는 평가사항, 개인정보 침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A라는 부처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법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법할 수 있습니다.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이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개인정보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평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그 법률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개보위는 그 개인정보 관련된 국가기본계획 수립 3년씩 하게 돼 있습니다. 3년씩 하게 되는, 요번에 아마 3차년도인가 3차년도 이렇게 3차년과 4차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또 개보위가 이렇게 관장하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 조정,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 운용에 관련된 사항, 법령 해석도 개보위에서 이제 하게 되네요. 그죠? 개보위. 그 다음에 18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 관련된 심의 의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관련된 각각의 각 호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심의 의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 제공, 기존에 이용 제공할 때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33조 3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조의 6, 34조의 2, 39조의 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도 개보위에서 이제 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항입니다. 9항. 심의 의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의견 제시 개선 공고사항, 그 다음에 시정 조치에 따른 사항, 그 다음에 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처리 결과에 관한 공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개보위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의결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이해를 해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소관 업무의 보호위원회 규칙 및 재정 개정에 대한 폐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가지를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을 조회할 요구가 있다.
다음에 제2항 2호에 따른 요구받은 관계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즉 개보위가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가 제1항 3호의 사항에 심의 의결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 권고. 그다음 보호위원회는 사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행 여부 점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보호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 관련해서 보호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을 필요로 하거나 인정하거나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런 것들은 시험 보시는 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회의를 열 때는 제적위원회 4분의 1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4분의 1. 그 다음에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 의안을 제의할 수가 있다. 보호위원회 회의의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다음에 제7조 11에 요 위원회 어떤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또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돼야 된다. 배제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척 기피 회피. 첫 번째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한 경우. 네 번째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다섯 번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그랬을 때는 제척 기피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척 기피 사유.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항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당사자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위원으로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공정성에 훼손이 오겠다라고 보면 내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보호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1항 또는 2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닌 것은, 제척 기피 사유인 것은 뭐 이렇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 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 중에서 3명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서 심의 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요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요 9명에 대한 위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위원들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회 전원 출석과 출석 전원의 찬성으로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 실질적으로 9명 중에서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하는 건지. 근데 지금 요게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9명 중에서 3명으로 했는데, 그 3명의 소위원회에서 만든 어떤 그런 심의 의결한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 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외부의 위원이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9명 중에서 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이것을 소위원회로 보고, 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아마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사무처입니다. 사무처. 13. 사무처. 보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호위원회에서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보호위원회 조직에 관한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예,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한 사항으로 대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7조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실무를 담당하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 이 7조의 2부터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제 생각에는 한 3-4번씩만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요번에 그 개인정보위원회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좀 진행이 됐네요. 법률 조항 하나하나씩 좀 찾아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포함된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